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경기들이 또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 다 무난하게 됐죠. 뭐 둘 다 뭐 마인 뭐 하나 부러지고 뭐 하나 옆에 뜬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들어올 건 들어와요. 그래서 둘 다 뭐 마인 잘 들어왔고, 그다음 축구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내보다도 더 별점을 낮게 줬어요. 아마 제가 별 반 개짜리를 그 색칠해서 준 적은 잘 없는데 그만큼 어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다. 뭐 틀린 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국내가 더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더 좋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별점을 훨씬 더 높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오늘 경기들은 어제와 다르거든요. 어제보다 충분히 뭐 갈 메리트가 있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센트메리 대 요코마리. 뭐 이제 요코마리는 뭐 이 경기에 목숨을 걸어야죠. 근데 이제 오늘 라인업이 떴어요. 라인업 보고 왔는데 엘바르가 명단 제외됐네요. 원래라면 요코마리는 이제 용병 3 용병 컬렉션으로 나와야 됐죠. 그리고 지난 경기 주말에 제가 말했죠. 이 안데르손이 득점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걔는 아마 뛰쳐나올 거다. 나머지는 뭐 로테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 그대로 나왔죠. 오늘은 사실상 뭐 엘바르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뛰쳐나왔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죠. 물론 이제 센트메리가 26일날 경기하고 경기를 안 했긴 한데 매번 말했지만은 이 떨어져요. 호주 축구 애들 이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베 상대로 물론 이제 고베 원정이긴 했으나 센트메리가 그때 이제 고베 거의 개로 태웠잖아요. 1점 뭐 8군급, 2군급 이 정도 나왔는데도 겨우겨우 3대2로 경기력도 뭐 앞서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엘바르가 빠지긴 했어도 요코마리가 충분히 원정에서 이 센트메리 상대로 잡을 수 있지 않나. 여기 요코마리 승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오버 보고. 포항 대 고베인데 일단은 뭐 포항 뭐 우승했습니다. FA컵. 그래서 뭐 한 잔 이제 실컷 빨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다. 그리고 또 조르지가 또 부상이네요. 사실 뭐 조르지의 지금 역할이 엄청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과 이제 술 거하게 빨았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할지, 또 그 연장의 혈투도 있었고 휴식기가 좀 짧았거든요. 그래서 좀 부분적인 로테 돌려줄 수 있죠. 물론 포항이 지금 뭐 아체멜리트 그 뭐야 16강을 확정 지었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할 걸 봐요. 단지 근데 그런 부분적인 거슬리고, 반대로 고베는 이 경기보다 사실상 주말에 우승 경기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뭐 당연히 로테 돌릴 거라 생각해요. 이건 뭐 주전 다 꺼낸다. 감독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라인업을 굳이 보고 갈 필요는 없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 고베 로테를 돌렸을 때 포항이 이게 떠먹어질 수 있냐 그 느낌이죠. 포항도 나름 뭐 체력적인 요소도 깎이고 하고 술도 거하게 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거슬린다. 그리고 고베 2군의 경기력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지난 뭐 센트 메리전도 이겼고 그 다음에 불이람 원정 가서도 비겼던 경기. 받아 먹냐 못 먹냐 요 싸움 같은데 좀 애매하죠. 나름 2군급 애들 다 꺼낼 건데 그 걔네들은 또 무시 못하니까 포항도 좀 여파가 있고. 그래서 승패로는 그래도 포항이 지진 않겠죠. 그래도 아무리 뭐 우승 파티하고 했다고 해도 뭐 대거 로테 돌리는 고비한테 진다? 진짜 우리나라 수준 떨어지긴 하다. 무앤무 정도만 보시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 오히려 요 경기는 언더사이드 보시는 게 배당도 괜찮고 낫지 않나. 분명히 부분적인 로테 둘 다 뭐 돌려줄 수 있다고 봐요. 저번에는 그 뭐야 3.5 기준 고베 언더 경기에 둘이서 자살골 한 곳씩 쳐넣어갖고 그렇지. 다음에 상하이 하이강대 이제 광주인데 일단은 상하이 쪽에 수비 하나 퇴장이죠. 그리고 여전히 이제 브라우닝 수비 뭐 기아 선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올해 이상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용병만 나오면 돼요. 울산전 봤잖아요. 결국에는 뭐 오스카와 그리고 포프와 그다음에 그 바르가스 아르헨티나산 뭐 이런 애만 나오면 돼요. 뭐 구스타보도 나오면 당연히 좋고. 걔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라인업을 보고 가고 싶지만은 이 상하이 하이강 경기는 9시인가죠.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상하이 하이강이 뭐 좀 확정을 지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간당간당 하거든요. 7점으로 된 이제 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죠. 뭐 갑자기 라인업상에 뭐 용병들 다 빠지고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뭐 버리는 건가? 그렇진 않겠죠. 여태까지 쌓아놓고 올라왔고 했는데. 반대로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국내파로만 가야 되죠. 이미 기사도 다 나왔죠. 아산이 휴가 떠났고 베카 휴가 떠났고 한 명 있잖아 가브리엘인가, 얘는 이제 부상으로 빠져있고 아직 뭐 강조도 확정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다. 좀 많이 유리한 뭐 고지에 있죠. 그러는 김에서 이제 아마 좀 휴가를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지금 아챔 엘리트에서 광주가 뭐 잘하고 있고 이 우리 정용현 감독이 진짜 뭐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고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아챔 엘리트에서 경기 보면 골은 다 대부분 아산이가 넣었거든요. 그만큼 이 골 냄새 맡는 이 스트라이커가 빠진 부분 국내 파로만 가야 된다는 거 오늘도 이기면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또 상하이가 울산전에 보여줬던 울산 근데 더럽게 못하긴 하죠. 이 클럽 대항전에서 못한 부분을 보여주긴 해도 그래도 서버도 좋지 자기들의 홈이기도 하고 상하이가 확정도 아닌데 뭐 제대로 좀 써준다면은 선수들을 저는 뭐 국내파로 이어지는 광주 거기다 또 나름 원정 경기기도 하고 그래도 상하이 하이강 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당연히 오버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호르다 대 이제 부리람인데 조호르다 뭐 부리람 둘 다 이 용병들이 많잖아요. 뭐 자국 한 두세 명 많아요. 두세 명 쓰고 나머지 용병으로 다 돌리는데 퀄리티적인 부분에선 조호르다가 낫죠. 확실히 이 앞선에 이제 스트라이커들의 기질을 봤을 때 뭐 골 결정력인 부분은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부리람은 좀 약한가. 그리고 홈빨도 아니잖아요. 원정빨이기도 하고 오늘은 좀 더 마이너스기도 하고 확실히 한 체급상으로 한 1.3배에서 5배 정도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경기는 뭐 나름 이제 불이람 애들보다는 조르단은 그래도 말레이시아의 이제 뭐 기아 선수 국대 라인들도 포진되어 있고 불이람 같은 게 뭐 차드 헤드 정도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뭐 방콕이라든지 또 어디고 하나 더 있는데 뭐지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그런데 뛰는 애들이 더 있기도 하죠. 그 국대 퀄리티도 좀 떨어지고 조르다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얘네도 당연히 오버 보시는 게 낫지 않나. 두 팀 뭐 웨우 다트 대 샤르자인데 일단 웨우 뭐 주전 키퍼 결장이고 수비 하나 결장입니다. 뭐 중립이라 되어 있지만은 똑같은 요르단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웨우 다트 홈이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는 승점 보면은 웨우 11, 샤르 10, 세판 7, 이스티클 빵이거든요. 이 경기는 좀 이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죠. 왜냐면은 지금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웨어다트는 오늘 경기 비기기만 해도 1위 확정이죠. 세판이 이스티커를 잡는다고 해도 점수 안 되고 샤르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긴 해요. 단지 이제 1위가 안 될 뿐이지.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샤르자가 오늘 이기고 웨어다트가 져도 이 둘이가 올라가죠. 순위만 바뀌고 세파는 떨어지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둘이 뭐 합의하에 뭐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나서 이제 같이 세스에 올라갈지 아니면은 뭐 샤르자가 때려잡지 웨어다트가 따라잡지. 근데 뭐 혹시나 샤르자가 지고 그러면 10점이고 세판이 이스티크를 잡을 확률이 높잖아요. 벌레 팀이니까. 그러면 이제 승점이 10점 10점 똑같아진다고 해도 두 팀이 맞대결도 1승 1패 골드실도 똑같아요. 3대1 3대1 그러면 결국에 이제 다득점인데 세판이 이스티크를 잡으면서 그 득점을 더 올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샤르자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진짜 좋게 가는 그림은 솔직히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그래 너희 1등 시켜줄게 우리 2위로 좀 올려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거든요. 그래서 무승부의 배당이 좀 낮잖아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암묵적인 합의를 보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샤르자가 뭐 이기던 메오다트가 이기는 그런 쪽으로 볼 것이냐. 보통 이럴 때는 그래도 암묵적인 합의 쪽으로 한번 찔러보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찔러보실 거면 무승부나 아니면은 당연히 언더 보시는 게 낫죠. 언더 됐죠. 언더 뭐 얘네들이 뭐 치고받고 합의하겠어요. 보통 공놀이나 하다가 끝나지 대부분. 많이 넣어도 한 골 넣으면서 한 골씩 넣으면서 그래 팬들한테 재미는 좀 줬다. 이런 느낌이지 뭐. 그다음에 이제 파우타코 대 이제 아라인인데 파우타코 여기도 뭐 중립이라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네, 우즈베에서 하는 거 똑같고 지난 경기 이제 파우타콜의 이제 에이스 용병 세란 이 인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미정이에요. 없는 부분이 당연히 크죠. 이 우즈벡 리그 자체들은 자국발 중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팀 내 득점 1위 용병이기도 하고 많이 딸리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기존의 뭐 주전 미드 수비 한 명도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 반대로 아라인 솔직히 아라인이란 팀이 지금 아체멜 엘리트에서 꼴찌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용병의 퀄리티가 물론 사우디 리그 애들보다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다른 이제 클럽 팀들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부분 아니거든요. 근데 0승 1무 4패 근데 좀 상대가 강팀들이 많았죠. 아릴랄, 알 나스르, 아라을사
뭐 알사드, 그 다음에 알가라파는 좀 그렇긴 한데 원정 경기였고 좀 질만하는데 지긴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이길만한 친구들이기도 하고 아라인이 멤버가 좋고 나름 뭐 아침 우승 팀이기도 했는데 한 번은 잡는다 봐요. 이 인간들은 그래도 잡아볼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당도 뭐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아라인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굳이 보면 오버 보고요. 그 다음이 이제 7번째 아릴랄 대 알가라파인데 어제도 그 아라흘사, 알라스르 다 똥을 싸고 계시네요. 그리고 페르세폴리스 경기는 보는데 진짜 끔찍하더라. 도대체 그거 PK를 아니 시간이 거의 다 끝났는데 PK 줬는데 실축. 그다음에 또 하다가 다시 또 PK 그 페르세폴리스 받고 다시 또 골 넣고 극적인 승리. 참 희한하긴 해. 그래서 어제 뭐 생각해봤을 때 근데 라인업상으로 뭐 살짝 한두 명씩은 좀 벤치에 두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말한 이유가 결국에는 알 힐랄, 알 나스르, 알 아라을사 일단 확정은 다 됐잖아요. 단지 이제 순위 싸움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어제 그 꼴이 날까봐 두렵긴 하죠. 그리고 아릴랄이 지금 리그 사우디 내에서 1위가 아니에요. 아리티하드 그 캉테랑 벤제마 있잖아요. 캉테 벤제마 있는 팀. 요 팀이 그래도 1위 달리고 있고 그러면 리그도 좀 중요시 생각해야겠죠. 물론 승점 차가 엄청 많이 난 건 아니고 2점. 그래서 계속 걸리는 부분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뭐 사우디 리그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1위가 아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또 대충 좀 설렁설렁 할지 그게 걱정이긴 한데 뭐 오늘 뭐 결정적인 측면 네베스 정도 못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뭐 일단은 문제는 없거든요. 반대로 알가라파는 주전 수비수 빠지고 2명 빠지고 그리고 알라스르가 뭐 이 알가라파 상대로 또 원정에서 개발은 그런 경기력 보여준다면은 제대로만 뭐 나오면은 그래도 두드러 팬다는 마인드거든요 저는. 근데 어제 그 콜이 날까 그래도 확정이 짓고 뒤에 이제 리그 경기 아직 뭐 사우디 압도적으로 1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를 또 준비하지 않을까 그게 또 거슬리긴 하나. 근데 뭐 제대로 나온다면은 뭐 마인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리라 마인 승 보고 그다음에 오버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볼로냐 몬차. 그 다음에 구독자 게시판에서 올려드릴게요. 잠깐만 물 좀 마시고. 목 감기인데요. 목이 아프네. 볼로냐 대 몬차. 일단은 몬차 뭐 주포 공격수인 말디니 그다음 미드에 페시나 정도 빠지네요. 이거는 컵 경기죠. 컵 32강인가 16강인가 이거 기억이 안 나네. 32강이나 16강이나 8강부터 아니면 솔직히 중요하지 않거든요. 16강이네. 16강 주전을 쓸 것이냐 뭐 부분적인 부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통산적으로 8강부터 좀 많이 쓰긴 해요. 그리고 주말에 경기를 뛰었고 또 주말에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경기가 제가 볼로냐가 주말에 못 이겼다면 못 이겼다면 이거 진짜 뭐 한번 메인급으로도 한번 찔러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말에 이겼네요. 베네치아 상대로. 그쵸.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급이 있는 팀이고 뭐 최근에 이제 승리를 못하고 있다. 컵 경기 홈에서 돌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난 경기 이겼거든요. 그래서 살짝 조금 뭐 메인급으로 가져가기에는 당연히 떨어진다 생각하고 그래도 홈에서 홈 연전 경기이기 때문에 좀 더 스케줄상으로 오이죠. 몬차는 원정의 경기이기도 하고 오늘 경기 부분적인 로테 돌린다. 그래도 뭐 좀 더 퀄리티가 나은 쪽 볼로냐 스케줄상으로 그래도 좀 더 나은 쪽 뭐 볼로냐 생각해서 그래도 뭐 볼로냐 승 봅시다.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두 팀 생각하면 언더 봐야겠죠 언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마요르카 대 바셀인데 이 경기 오늘은 이제 리그 경기입니다. 주중 경기라서 또 로테 부분적인 로테 돌린다. 그럼 지난 경기 교체로 나왔던 야말이라든지 프랭키 더용이라든지 뭐 파오 빅토르라든지 뭐 올모 안 나왔죠. 올모 안 나왔고 뭐 페란 토레스 플러스 뭐 주축도 좀 주축도 내오겠죠. 왜냐면은 지금 레알이 지난 경기 이기면서 이제 계속 따라오고 있거든요. 꼬마랑 뭐 이런 애들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바셀 이제는
뭐 리그에 집중을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지난 경기 라스팔마스 상대로 그것도 홈, 뭐 캄프노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는 뭐 홈으로 쓰니까 50 몇 년 만에 그냥 패배를 했다는 거. 그러면 또 이제 이 인간들도 맨시티 골로 할 수 있지 않냐 한데, 그래도 맨시티랑 얘네랑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야말도 그때 복귀하고 나서 첫 경기도 했고 경기 좀 더 뛰고 하면은 그 수모를 다시 갚아주지 않을까. 물론 마요르카 원정 쉽지 않아요. 배당도 높죠. 항상 이제 마요르카 원정 레알이든 뭐 바셀이든 꼬마든 뭐 어떤 팀들이 와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 마요르카가 또 레알 상대로 홈에서 비볐다 그 경기력을 또 보여줬거든요. 바셀을 찍기에 좀 거슬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럴 때 바셀이 이겨준다고 믿습니다. 지난 경기 엄청난 수모를 겪었거든요. 각 잡고 해야 되거든요. 레알이 따라오거든요. 이 경기는 저는 바셀 가겠습니다. 그래도 뭐 레알을 뭐 원정 뭐 지근해 홈에서 비겼다고 해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무리키도 돌아오고 뭐 하긴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위기는 기회다. 몰라요 여러분? 레알 경기도 말했잖아요. 위기는 기회. 위기가 찾아올 때 항상 이깁니다. 강팀들은. 바셀승 볼게요. 당연히 이제 위기는 기회고 나발이고 지금 불안해서 못 간다 하시면 당연히 언더 봐야죠. 언더. 마루카가 뭐 바셀이랑 치고받고 뭐 난타전 끝에 뭐 이기고 비기고 하겠어요. 물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조금 낮죠. 입스위치 대 크펠인데 자유경기 일단은 입스위치 쪽에는 티앙제브 뭐 주축 수비수 결장이고, 그 다음에 그리브시도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 크펠은 뭐 니온진 카마다, 그다음 워튼 뭐 그래도 좀 이제 좀 돌아왔어요. 크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또 주중 경기다. 부분적인 이제 로테 퀄리티를 생각한다면 솔직히 뭐 크펠이나 입스위치나 뭐 도찐 개찐이긴 해요. 근데 뭐 그래도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 2부 시절에 좀 다양성, 선수들이 많이 써야지 경기도 많으니까 많이 하긴 한데, 선수 개인 뭐 내면적으로 본다면은 크펠이 딸릴 부분은 없긴 해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주중 경기이기도 하고 크펠의 이제 경기력 자체가 물론 이제 좀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부상자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근데 또 주축들이 안 나온다면 또 미궁수로 갈 수 있고. 그래도요, 뭐 체급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요 경기는 그냥 입스위치 풀쪽 찍읍시다. 입스위치가 오늘 뭐 홈에서 첫 승도 할 가능성도 있겠죠. 반대로 뭐 크펠이 또 원정 첫 승을 할 수도 있겠고, 둘 다 홈과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팀 아닙니까? 유일하게 올 시즌 홈에서 승리가 없는 입스위치. 다음 경기가 근데 본머스전, 그 다음에 울버 원정, 그 다음 뉴캐슬이랑 홈이거든요. 뭐 이긴다면은 뭐 본머스 아니면 크펠 둘 중에 하나는 하겠죠. 뉴캐슬전은 좀 빡빡할 수 있으니 그렇게 보시고, 기준점 대비는 당연히 뭐 언더 볼게요. 레스터 대 웨스트햄인데 준식이와 하마님 감사드리고. 잠깐만요. 자, 이 경기 일단은 레스터는 기존에 파타우 빠지고 해리 윙크스, 뭐 사실상 레스터에선 주전이죠. 뭐 저기 이제 옛날 시대로 간다면은 주전을 먹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수비 오콜리는 아마 나올 것 같고, 웨스트햄은 뭐 수비 쪽에 토디보, 콘스탄티노스 미정인데 뭐 없어도 뭐 대체할 자원들은 있고, 반니스텔로이 데뷔전 그거는 뭐 제가 주말에 말해드렸잖아요. 그 부퍼전까지는 제가 임시 감독이 한다고 말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니스텔로이 데뷔전이죠. 이건 뭐 주말부터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반니스텔로이 선임했는데 나오나요? 안 나온다 했잖아요.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뭐 결론은 그게 오늘 경기에서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스터 시티 뭐 지금 팀적으로는 사실상 많이 뭉개진 상황이긴 한데, 이 감독 버프 무시 못하거든요. 거기다 또 홈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맨유에서 또 보여준 부분. 근데 이제 맨유랑 이제 레스터랑 이 스쿼드 차이가 확실히 돈값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슬리긴 하나, 근데 하필 상대가 웨스트햄이네. 원정 웨스트햄은 좀 많이 경기력이 딸리잖아요. 물론 뉴캐슬전 2대0 이었고 그 흐름을 타서 또 뭐 레스터를 두드려 팰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감독 버프 없으면 솔직히 레스터 오늘 뭐 프렌이고 나발이고 찍을 수 없는 구조긴 해요. 웨스트햄이 그래도 올 시즌 전력 보강을 좀 잘한 팀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뭐 지난 경기 교체로 나왔던 알바레스라든지 쿠팔, 잉스, 뭐 로드리게스, 뭐 기레로메 이런 애들이 레스터의 뭐 애들보다는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반니스텔로이가 부임하고 나서 첫 경기 때문에 주축들을 그래도 좀 더 쓸 가능성이 있겠죠. 자기 첫 경기인데 으쌰으쌰 하자. 잡아줘야지. 다음 경기는 브라이턴전이거든요. 지금 솔직히 체급성을 봤을 때 브라이턴이 뭐 웨스트햄보다 더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저 경기는 뭐 레스터가 역배니까 레스터 풀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일단 기존점 대비는 오버보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미넨 대 레버쿠젠인데, 미네 우리 흥민이의 친구, 흥민이보다 어리지 않나 케인이? 맞나? 나이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케인이 부상을 빠지고, 그 다음에 기존의 팔라냐, 파블로비치, 그 다음에 결장이고, 나브리는 미정이긴 한데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훈련 소화했기 때문에 나올 것 같고, 일단 레버는 기존에 뭐 보니페이스 빠지고 아들리 뭐 호프만 빠져있는 중이네요. 그죠. 케인이 어리죠. 얼굴은 손흥민, 우리 흥민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데 외국 사람 정토가 아닙니까? 좀 늙어 보이잖아. 아무튼 케인이 빠졌다. 그러면 사실상 뭐 톱을 살만한 인간이 없죠. 그냥 약간 무시할라가 폴스나인 뭐 그런 역할을 할 거고, 제로톱 이렇게 가겠죠. 사실상 뭐 지금 크레이그는 뭐 케인이 골을 잘 받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 사실상 크레이그는 무시할라 아닙니까? 그래서 뭐 폴스나인에다가 뭐 제로톱 구상해가지고 하겠죠. 뭐 올리세, 무시할라, 나브리는 뭐 선발 나올지 모르겠지만 코망, 그다음 우리 좀 늙으신 밀러, 뭐 요 정도에다가 중원 뭐 키미, 라이머 받쳐준다면은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물론 이제 레버쿠젠이 그래도 지난 경기 또 오니온벨을 상대로 이기면서 나름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레버쿠젠도 밀러 영감이 톱 설 듯. 밀러가 뭐 톱을 서도 되긴 하죠. 근데 많이 좀 늙어갖고 좀 뭔가 파괴력이 떨어지는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쓸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쓸 인간은 세상 뭐 밀러밖에 없긴 하죠 뭐. 어. 아무튼 그렇다. 레버쿠젠이 뭐 나름 연승 타고, 그리고 시크가 지금 계속적으로 골을 잘 바꿔주고 있어요. 보니페스의 빈자리를 메꿔주고 있고, 지난 경기 또 비르츠가 또 교체로 나오면서 체력도 좀 세이브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레버쿠젠이 부분적인 어떤 이제 포지션별로 영입을 올 시즌 한두 명씩은 하긴 했는데, 그게 뭐 엄청난 슈퍼 뎁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또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1차전이라고 보기엔 그렇고 그냥 리그의 맞대결을 한번 했잖아요. 미넨데 이제 레버, 그때 이제 미넨이 홈이었고 경기 결과는 1대1로 비기긴 했으나 레버가 진짜 압도하는 경기, 레버란다, 미넨이 압도하는 경기였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랑 다른 점이 케인 빠지고 파블로비치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해도, 그래도 그때 경기 양상을 본다면 레버쿠젠을 그냥 뭐 레버쿠젠 풀 보기도 좀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케인이 있고 없고 차이도 분명히 존재는 한다 보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 뭐 미네 핵심은 뭐 계속 말했지만은 무시할라만 부상 안 당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지 혼자 뭐 드리블 치고 뭐 빼주고 해갖고 박아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 경기는 리그 경기는 1대1로 비겼지만은 컵 경기에서는 그래도 케인이 빠졌다고 해도 저는 미넨이 잡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넨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3.5의 언더가 개 저배당이죠.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한데 뭐 그냥 뭐 굳이 보면 오버 볼게요, 굳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네요. 마지막 경기, 캐나다 대 한국. 자, 이 경기 이 경기 이 경기는 뭐 요거 보면서 말합시다. 일단은 뭐 캐나다가 아이슬란드와 이제 친선 매치도 했고 우리나라랑 이제 경기거든요. 그래서 소집 명단은 뭐 저렇게 보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뭐 배당 떨어졌다고요? 배당이 왜 떨어졌노? 배당 떨어졌어요. 그러네. 보시다시피 뭐 캐나다가 주축 선수들이 몇몇 빠지긴 했습니다.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우리나라 애들보단 낫죠. 제가 항상 말했지만 우리나라 여자 축구 뭐 소집된 명단을 봐도 많이 늙으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캐나다가 옛날에 비해서
좀 순위도 떨어지고 했죠. 근데 그래도 뭐 저기 뭐 해외에서 뭐 잘 활동 잘하고 있고, 특히나 좀 썩어도 준치라고 해도 그래도 미국 여자 축구들은 아직도 유명한 팀들도 많고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 봐요. 우리나라는 이제는 여자 축구에 이제 조금 뭐 그래도 나름 강했잖아요. 나름 좀 해줬는데 지금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지난 뭐 스페인전도 말했지만은 와르르르 무너질 때 분명히 보여요, 그게. 그래서 물론 캐나다도 스페인이랑 비교했을 때 딸려요. 거의 우리나라만큼 보다는 조금 위기라고 보긴 한데, 얘네도 뭐 캐나다랑 스페인이랑 하면은 좀 가돌이 당하는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캐나다가 이기겠죠. 우리나라는 뭐 이제 여자 축구도 나이들도 많고 세대 교체도 뭐 제대로 안 되고 했다 해도 뭐 애들이 상태가 안 좋은데, 뭐 캐나다 뭐 마인승 볼게요. 승 마인승 오버. 됐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